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떠평은요, 제목이 대한민국은 이미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다인데요. 지금 현재 정치권이 적나라하게 표현된 건데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북계의 김정은으로부터 나라가 점령당한 게 아니라 주사파 정부와 여권으로부터 이미 망국은 시작되었고, 국민의 짐당과 기득권에 배부른 자들의 지독한 이기심과 신기루에 현혹된 당심과 조작과 왜곡 여론으로 마지막 남은 희망인 부정선거마저 시궁창에 던져버린 이땡땡 정땡땡이는 만고의 역적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갔다. 싸가지가 바가지에 넘치다 못해 부정선거를 획책한 자들의 부역자가 되고 야권 분열의 협력자의 우두머리가 되어 우파 보수에게 난도질을 한 이놈을 내치지 않는 한 분을 풀 수가 없는 게 우파 보수의 심정이다. 이럴수록 더 신발끈을 쪼아매고 회색 분자들을 끝까지 응징하면서 찬물로 정신을 일깨우듯 일본 식민지 때 태극기를 들고 총칼에 저항했던 선조들의 기계와 6.25 전쟁 때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호국 용사의 용기를 내어보자. 넷플릭스 1위인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 현실이다. 이 사회가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 비인간적인, 비상식적인, 비합리적인 이 상황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 모든 대한민국 현 상황을 각자 홀로 싸우기에는 모든 것이 역부족이다. 마침 국민혁명당 김경재 대통령 후보께서도 부정선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인 만큼 제3지대에 있는 지도자 모두가 다 함께 나서서 정권 교체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각 단체나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공동연합전선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그 길이 불가능에 가깝다 해도 각 진영 캠프의 책사들은 벼랑길에서라도 길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공멸한다. 이에 보수 우파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정신으로 재무장 대동단결로 뭉칩시다. 휴스턴의 교포분이 이런 글을 써주셨는데요. 이분의 정치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의 얘기는 그거죠. 지금 상황 돌아가는 게 가만히 있어봐. 안철수도 나오지. 자, 김동연이도 대선 출마하고 신당 창당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혁명당에는 김경재 대통령 후보가 거기 결정됐고, 그렇게 지금 제3지대에서 우파를 대변하는 제3지대죠.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데 맏형격인 제1야당 국민의, 여기서는 짐이죠. 국민의 짐. 거기 이준석이가 지금 망치고 있다. 이게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하고 싸우지도 않는데 부정선거를 획책하는데 이간계를 써서 야권의 분열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이게 현실화됐다. 그 분열 작전은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면서 분열 작전에 들어간 거거든요. 왜냐면 유승민, 이준석, 하태경 뭐 등등등등 해서 그 세력이 지금 당권을 잡았는데, 지금 윤석열은 바깥에서 몇 달 전에 들어왔죠. 홍준표하고도 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2분 3분 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데다가 제3지대 안철수, 김동연, 김경재 또 등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저쪽은 지금 단일 대우가 이낙연하고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낙연이가 껄끄러워했지만 압박에 못 이겨서 먼 팀으로 가야 된다는 그 민주당 내 지지자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껄끄럽지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과 뭐 악수하고 둘이 이제, 그러니까 이낙연 측의 어떤 요구 조건을 어느 정도 다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 요구 조건이라는 건 그거죠. 뭐 선대위 합류해서 당신 대통령 밀어줄 테니까 자기 세력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은 뭐 다 한 것 같습니다. 캠프 때부터 이낙연 팀이 거기 대부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런 약속이 서로 오간 것 같아요. 자, 이렇지요. 김어준은 지금 뭐 대놓고 이제 나왔습니다. 혼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재명이 이제 당신들이 도와줘야 된다. 이게 당신들이라는 건 민주당 지지자들 내지는 이제 뭐 총결기하라는 얘기죠. 이재명으로 미르라는 얘기를 김어준이가 이제 명령을 벌써 내렸어요. 이제 김어준이 명령에 또 쫙 대깨면들이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홍위병들이 있거든요. 김어준이 명령은 별거 아니죠. 왜냐하면
김어준이 그때 8월 달인가요? 7월 달인가 8월 달에 대선 관련해서 조국이 민다고 그래서 조국의 시간은 반드시 올 것이고 대선에서 이기면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조국이 물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의 시간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봐야 이재명이는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이재명이가 어려워질 수 있다니까 지금 안철수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철수 입장에서 이런 꿈을 꾸는 거죠. 지난 대선 때 자기가 이 홍준표하고 조금 못하게 3등했어요. 조금 이 뭐 별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3등을 했는데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재명이는 이거 어렵게 생겼네. 너무나 이거 대장동 비리가 커서 그럼 민주당에서도 이탈하는 분위기가 지난번에 이낙연과 마지막 경선에서 62대 28로 압도적인 스코어로 이낙연한테 몰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이 이재명 팀에 합류한다 손틀 그 이재명의 실망한 민주당 지지자가 그렇게 많다는 건데 그리고 자기가 경험이 있거든요. 호남을 싹 장악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에 실망한 호남분들, 이재명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기 쪽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플러스 안철수의 계산은 아마 그럴 겁니다. 플러스 지금 국민의힘 돌아가는 거 보니까 윤석열과 홍준표가 이게 싸우는 게 보통 싸우는 게 아니네. 그리고 유승민과 원희룡 이게 뭐 이게 아주 그냥 물어뜯듯이 다 문데 윤석열도 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지난번에 안철수의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보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안철수가 많이 양보하는 걸 보여줬는데 이준석 등 하는 행동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서 팽시켜버렸단 말이야. 선거에 이용해 먹고. 그런데 그거를 아는 보수 시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지금은 지지율이 뭐 시원찮지만 4% 5% 뭐 6%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게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은 이재명에 실망한 좌파들, 그 다음에 윤석열과 홍준표, 그 다음에 유승민의 이 갈등 구조에 실망한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리고 제3지대에 자기가 있던 자기 세력들, 그 다음에 중도들이 이쪽도 싫다 저쪽도 싫다 하는 중도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욕을 먹는 거 그거죠. 당신 말에 안철수 당신이 지난번에 그렇게 3등 하는 바람에 당신이 안 나왔고 홍준표한테 양보했으면 홍준표가 먹었잖아. 그러면 문재인 같은 대통령 안 만들었잖아. 요런 비난도 있는데 그거는 생각에 따라서는 그 비난은 이쪽 저쪽이 다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안철수 쪽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계산을 하게끔 만든 게 누구냐?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을 위시로 한 국민의힘의 그 지도부들이 안철수를 서운하게 한 겁니다. 지난번 오세훈도 서운하게 했고요. 이준석도 그렇고 거기서 팽시켰거든요. 안철수는 거기에 일종의 복수심도 있고 니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했지. 나 꼬셔서 사탕 발림하고 단일화 할 때는 내가 그렇게 협조해줬는데 단일화 한 다음에 우리 당직자 한 명을 니들이 안 데려가고 이렇게 했지. 그럼 내가 복수해야지. 나 그럼 끝까지 갈 거야. 이런 마음도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너 3등 해가지고 괜히 보수 분열시키려고 나 나오냐? 이런 욕먹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치는요, 정치인들은요,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당내 경선하는 거 보세요. 국민의힘. 그 이리 무릎뜯고 저리 물어뜯는 거 그 욕먹을 거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표의 계산이 되면 그냥 막 물어뜯는 거예요. 우파끼리 막 물어뜯잖아요. 별거 가지고 다 시비 걸잖아요, 지금. 그거 욕먹는 거 모를까요? 댓글들에 욕먹는 거 지금 나오는데도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 이기고 보자는 거, 이게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철수도 10년 동안 배웠는데 나도 이기고 보자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만약에 제3지대에서 이게 지금 상황이 복잡해진 게 제3지대에서 안철수, 김동연, 그다음에 김경재 국민혁명당이 지금 당원이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이에요. 여기서 뭔가 단일화 협상이랄지 단일화 게임을 예를 들어서 뭐 그 여론조사로 할지 뭘 할지 하여튼 거기서 단일화 게임을 멋지게 이뤄낸다면 이뤄내서 거기가 안철수가 되든 김동연이 되든 김경재가 되든 누가 거기서 멋지게 흥행을 해서 멋지게 성공을 한다면 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이 이쪽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예상대로 페어플레이가 돼서 뭐 윤석열이가 되든 이렇게 했으면은 이거만 압도적으로 이쪽으로 쫙 몰리죠.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거 여론조사 너무 범위가 많은데 지난번 경선 때 보니까 4강 탈락시키는 거 보니까 발표도 안 하고 그냥 막 없애버리네. 종이 쪽지 찢어버리고. 그런데 만약에 진짜 11월 5일 날 발표가 나왔는데
석연치 않은 발표가 나온다든지 석연치 않게 이게 끝난다 그러면은 제3지대가 확 탄력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물꼬가 그쪽으로 확 틀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멋진 경선으로 멋지게 누구든지 인정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등한 사람이 인정합니다. 원팀으로 갑시다. 이런 아름다운 판이 아니라 인정을 안 하고 지금 막 그냥 이거 뭐 잘못됐다, 경선이 잘못됐다, 여론조사 잘못됐다 이러고 2등한 사람이 막 들이받고 국민들이 봐도 이거 1등, 2등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만약에 될 경우에는 이게 확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가. 그러면 제3지대에 탄력받을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3지대는 김경재 후보도 그랬거든요. 어떻든 끝에는 단일화한다. 김동연도 그랬어요. 어떻든 끝에는 단일화한다 그랬는데, 이쪽에 부서지는 모습,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뭐 구속되거나 아니면 막 구속은 안 되더라도 막 온 국민한테 그냥 난타를 당해서 지지도가 완전히 폭락할 경우에는 제3지대 분들이 야, 단일화가 아니라 야, 이거 그냥 우리 제3지대에서 누구 하나 나가면은 야, 싹쓸이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판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김종인도 지금 뭐 11월 5일 봐서 윤석열 쪽에 함께 수 있는지 본다는 거 아니에요? 11월 5일 날 윤석열이 되면 윤석열 쪽으로 가고 홍준표가 되면 홍준표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11월 5일 결론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기는 사람한테 붙는다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안 돼요. 김종인 때문에 안 된대. 그 사람이 또 분란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준석이 리스크에다가 김종인 리스크까지 지금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막 숟가락 얹으려고 지금 대놓고 지금 껄떡대고 있어요. 거기다가 제3지대 리스크까지. 상황은 복잡해지는데, 최종 결론, 국민의힘 최종 주자가 되는데, 누가 되는데 그게 보수 지지자들한테 납득이 가는 결과가 나오고, 뭡니까, 여론조사 이런 게 클리어하게 발표가 다 되면 그러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면은 후폭풍은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지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 그거를 이분이 휴스턴에서 간파를 하고 어떻든 간에 단일화 해야 된다. 벼랑 끝에서. 그렇지 않으면 다 공멸이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다. 불가능하게 가깝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제가 봐도 불가능하게 가까울 정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안철수, 그다음에 국민혁명당 워낙 지금 300만 명 모아놨으니까, 그다음에 국민의힘, 여기에 누가 되느냐 했다. 이걸 다 합쳐서 누가 한 사람으로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우면 공멸한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이걸 합쳐라 하는 게 휴스턴의 교포의 명령인데, 이게 국민들의 명령이겠죠. 저도 똑같은 심정인데, 쉽지 않은 게임이 시작되는데 잘 관전해야 되겠습니다.